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정건입니다. 여러 문제 강좌고요. 청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교과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청해의 역사에 대해서 교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은 청나라가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받게 되는 아편전쟁 이후부터는 교과서 5단원의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사 파트에만 있는 게 청의 역사가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아편전쟁이라든지 남경조약 그리고 변법자강운동,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청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학습하시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여진족의 후손들이고요. 이 여진족들을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을 통일한 인물이 누르하치, 청에서 태조라고 부르는 인물이고요. 팔기제라는 군사제도를 바탕으로 여진족을 통합하고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2대 황제인 홍타이지가 몽골을 정복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사실 홍타이지, 태종은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인물인데요. 한국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청나라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3대 황제인 순시제 때 명나라 멸망 후 베이징을 공격해 중국 대륙을 차지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명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청나라가 아니라 이자성의 반란 세력이고요. 이때 이후에 이자성의 반란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베이징으로 들어온 청나라가 1644년부터 1911년까지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게 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청의 전성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세 사람의 황제가 중심이 됩니다. 먼저 강희제는 3번의 난과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진압하는데 3번의 난은 여기 박스에 넣어놨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옆에 있는 대만 아시죠? 이 대만에 명나라를 지지하는 한족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 세력을 진압하게 되면서 더 이상 청나라의 중국 지배를 반대하는 세력은 없어지게 되는 형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맞닿아 있었던 경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두 국가의 사람들이 무역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신스크 조약을 체결한 것은 강희제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옹정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옹정제는 군기처라는 것을 설치해서 모든 정부와 결정권이 황제에 집중될 수 있게끔 통치를 하게 됐고요. 조세제도를 정비합니다. 제가 전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죠. 명나라 때 일조 편법 그리고 청나라 때 지정은제 이렇게 두 가지 조세 제도의 각각 차이점은 또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먼저 옹정제 때 청나라 때는 지정은제이다. 그리고 걸륭제 때 한족 지식인을 회유하고 또 탄압하기 위해서 사고전서를 편찬하고요. 이 사고전서를 편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족 지식인을 자기들의 국가 사업에 이제 등용을 하면서 한족 지식인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이만큼 생각하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이 사고전서라는 게 역대 중국의 서적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을 총정리를 하는 아주 국가적인 큰 사업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때까지 중국 역사에서 살펴봤을 때 여진족과 만주족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자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를 조금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전서가 이런 목적이 있었고 걸륭제 때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대외 확장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걸륭제는 총 10번의 대외 헌정을 통해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십전노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지역 정복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최대 영토를 확보하여 오늘날 중국 영토의 윤곽을 형성하였다. 중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하는 거예요. 중국 황실이 다스리는 영토가 가장 지도상에서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청해 전성기를 이끈 세 명의 황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출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해 한족 지배로 넘어가면은 청나라가 대다수의 한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강압책과 회유책입니다. 먼저 복종의 의미로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고요. 그리고 문자의 옥이라고 해서 반청 논조가 실린 서적을 금서로 지정해 사상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모습만 보였다면은 반발이 심했을 거기 때문에 회유책도 실시하는데 과거제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원나라 때 몽골 황실은 과거제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본인들이 친척들 이렇게 황실에 가까운 사람들만 몽골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등용을 했다면은 한족들이 실시하였던 과거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어요. 그래서 과거제가 적극적으로 실시됐다는 거. 그리고 중요 관직의 한인과 만주족을 함께 등용한 만한 병용 제도를 실시했고 대규모 편찬 사업을 실시해서 불만을 누그러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지방 통치를 살펴보면은 한족은 한족 전통의 군현제, 그리고 새로 지배하게 되는 몽골, 티베트, 신장 등은 토착 세력을 통해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먼 곳에 있는 지역에 한족 다시 말할게요. 네, 청황실의 신하를 보낸다면은 반발이 심할 거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조금 더 소통이 잘 되고 본인들의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토착 지배자들을 지배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가 넓은 중원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실시하였다는 것. 그리고 쇠퇴하는 과정을 또 살펴보면은 18세기 말 백명교의 난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었고요. 그리고 팔기제의 한계 노출이라는 것은 팔기제라는 것은 원래 군사제도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없어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정치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돌리고 부를 축적하고 돈을 이렇게 욕심내는데 더 혈안이 되면서 청나라가 점점 쇠퇴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는데 추가 내용을 조금만 더 보자면은 강희제 때 성세자생 인정, 옹정제 때 주적제도, 태자밀건법, 그리고 대의강미록저술, 그리고 걸륭제 때 메카트니 사절단이 영국에서 왔는데 무역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아두신다면은 강희, 옹정, 걸륭제 이 청해 전성기를 살펴보는 데는 더 볼 게 사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팔기제도는 8개의 깃발을 이제 상징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청나라 군사제도가 유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청해 전성기가 3명의 황제에게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업적들. 사실 강희, 옹정, 걸륭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분명히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또 다룰 것이고, 또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